최근 네이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죠. 쇼핑 검색 영역에서 바로 성별과 연령이 타겟팅이 가능해졌다는 점. 혹시 아직도 모르는 광고주분들, 마케터분들 계신 건 아니시겠죠? 네, 안녕하세요. 광고 컨설팅 본부 이팀 허선재입니다. 오늘은 광고주 제안 그리고 매체 운영에 관련된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목차입니다. 첫 번째는 광고주 제안 사례, 그리고 DA, SNS 관리 및 보고 사례, 그 다음에 SA 관리 및 보고 순으로 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다양한 영업 방식을 통해 여러 광고주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지금까지 AMPM 글로벌에서 재직하며 작성했던 제안서는 RFP 참여를 포함해서 약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. 다만 모든 제안서가 광고주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당연히 이 중 절반 이상은 다 수주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. 물론 제안서를 쓸 때 진심을 다했습니다.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? 광고주가 어떻게 하면 내 제안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제안서를 작성했었는데요. 다만 결국에 제안서라는 것이 이 광고주를 설득하는 과정임에도 결국 늘 비슷한 내용들과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제안서를 쓰던 저는 그동안 쓰지 않았던 형식의 제안서를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작성한 제안서의 첫 시작은 늘 얘기하는 마케팅 퍼널, 캠페인별 분리 운영 등 그동안 저 자신을 셀프 디스 하듯 과거의 저를 비판하면서 시작했습니다. 저는 이 방법이 이 수많은 제안서를 받아온 광고주 입장에서도 뭔가 어그로를 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인데요. 이게 당신만을 위한 제안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보통 제안서를 쓸 때 시장조사 단계에서 이 광고주가 시장에 대해서 더 해박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쓰면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러나 이번 제안서에서는 해당 시장에 위치해 있는 이 광고주에게 딱 맞는 4S 전략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.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4S 전략이 아닌 새롭게 제가 만들어 본 스토리텔링, 심패시, 스테딜리, 세트 이렇게 말이죠. 단순히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해당 업종의 방향성이나 해당 시장의 현황 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 구매하는 이 고객의 생애 주기를 분석을 하고 또 이에 따른 월별 프로모션 기획을 만들었습니다. 객단가가 비교적 많이 저렴한 생활용품 광고주에게 이 4S를 기반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. 더불어 매체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봤지만 큰 광고 영역 안에서 보면 바이럴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. 기존의 제안서는 이 바이럴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던 것을 확인하고 매체 외에도 바이럴에 대한 부분도 전략을 세워보기로 합니다. 자세히 적어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나 저는 이 3스텝으로 단순 명료화하여 AMPM 글로벌은 이 광고주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은 모두 다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이 강력하게 자신감을 어필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안서를 전달하고 나서 두 번의 미팅 후에 이 해당 업체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. 수주 이후 AMPM 내부 인력의 업무 스코프 정리와 함께 매체별 스케줄을 작성을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광고 운영 관리를 도모했습니다. 더불어 월별 KPI를 위한 매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단순 노출과 클릭률 뿐만 아니라 이 객단가에 따른 예상 전환율부터 전환 매출액 그리고 로아스까지 취합하여 광고주를 설득했습니다. 주 활용 매체는 DA와 SNS였습니다. DA 또는 SNS의 경우 SA 영역보다는 좀 더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, 성별, 이 메인 타겟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략하고자 했습니다. 이 배너의 사이즈마다 노출 지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절 지면별 그리고 연령 및 선별 이에 맞는 이 소구별 세팅을 진행하였는데요. 아무래도 콘텐츠, 이미지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. 제가 세어보니 3개월간 소재만 약 385개를 제작을 했는데 단순히 이 공장처럼 이 제작만 하는 느낌보다는 광고 성과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 적재적소에 맞는 광고 소재를 세팅하곤 했습니다. 무분별하게 많아지는 소재 그리고 이 리소스는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에 각 매체별 그리고 지면별로 어떤 소재에서 더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. 이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좋은 예시
그리고 나쁜 예시의 소재를 비교하면서 저희만의 소재 인사이트를 추출했고, 이를 바탕으로 이걸 소재 제작에 적극 반영했습니다. 마지막은 이 광고 보고 단계입니다. 이 광고의 꽃은 보고서라는 말이 있죠. 사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, 그만큼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광고 보고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. 이 단순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 광고 성과 개선에 필요한 이 세부적이고 중요한 알짜배기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광고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. 해당 광고 업종은 평균적으로 상품 단가, 객단가가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 사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한 부분들은 많았습니다만, 매월 성장하는 모습으로 광고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챕터는 네이버 SA에 대한 관리 사례입니다. 최근 네이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죠. 쇼핑 검색 영역에서 바로 성별과 연령이 타겟팅이 가능해졌다는 점. 혹시 아직도 모르는 광고주분들, 마케터분들 계신 건 아니시겠죠? 저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연령은 5단위로, 그리고 성별은 남, 여, 알 수 없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. 우리의 브랜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주요 타겟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 많은 광고주분들의 광고 매체, 그리고 광고 캠페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광고주분들이 제품 초기 기획부터 우리의 메인 타겟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3040 여성이다 라고 기획을 하고 보통 이제 상품을 제작을 하시는데, 생각보다 그런 메인 타겟에서 구매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들 확인했을 때 이 리뉴얼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영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내 명실상부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광고주 브랜드의 찐 고객 구매층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. 저는 먼저 나의 구매 고객은 과연 어떤 연령과 어떤 성별일까에 대한 부분부터 찾고자 했습니다.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5단위에서 10단위로 그룹별로 모두 상세히 쪼개두어 테스트를 진행했고, 남자, 여자, 알 수 없음까지 상세하게 나누어 세팅을 진행했습니다. 두 번째 스텝으로는 성과 있는 연령과 성별을 추출하는 스텝 1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에 맞춰서 새로운 캠페인을 세팅하고 각 연령과 성별에 맞는 확장 소재 문구를 걸어두었는데요. 예를 들면 남성 타겟의 경우 남성의 니즈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, 여성 타겟인 경우에는 여성의 니즈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, 끌어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. 마지막 스텝 3인데요. 이제 성과 그룹은 찾았습니다. 어떤 연령과 어떤 성별에서 성과가 있는지를 찾았지만, 그럼 미성과 그룹은 아예 꺼버리느냐?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쇼핑 검색의 특성상 키워드가 모두 다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노출된 키워드 외에도 잡히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새로운 세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세팅을 진행했는데요. 그 기준들은 바로 경쟁 정도, 예상 입찰가, 검색량 등이었습니다.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옆에 보시면은 같은 상품일지라도 걸리는 키워드를 다 다르게끔 하여 세부 키워드 중에서도 더 성과가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했는데요.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, 또 저 자신도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과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해당 업체는 이관 전보다 매출액 80% 그리고 로아스 60% 상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, 더불어 품질지수 한 칸에서 현재는 5칸으로 유지 중에 있어 키워드 효율 자체, 소재 효율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광고 제안,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. 각 업체에 맞는 효율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, 광고주 및 마케터 분들도 이 끈기를 갖고 함께 이 각 업체에 대한 맞는 이 다양한 테스트를 좀 진행하시면서 더더욱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불철주야 광고주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케터 허선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